자, 여기서 플레이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자, 잘 보이시죠? 이걸 좀 줄여서 얘를 없애야 될 건데. 그래야 제가, 여기가 전체가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대사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탑투토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탑투토 하시는지, 이해하시는가요? 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대사라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사라는 거는 먹고, 자고, 싸고, 힘내고, 이게 전부 대사죠. 우리가 뭐, 이제 명대사 중에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잘 자고 해라. 그게 사는 전부이기 때문에 대사는 사는 전부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힘내고, 그렇게 살아있다면 모두가 대사를 할 수밖에 없고 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 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의 시작이 바로 대사이며 그리고 모든 병의 시작도 대사입니다. 그걸 오늘 파헤쳐 볼 겁니다. 대사를 잘한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맞죠? 대사를 잘하면 건강하겠죠? 대사가 안 된다는 없습니다. 잘 안 된다. 안 된다는 한 개 정도 안 되면 병이지만 전체가 안 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 대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먹는다부터 시작입니다. 우린 먹는다. 대사는 먹는다부터 시작하는데 자, 왜 먹을까? 자, 우리가 그냥 맛있어서 먹고 배고파서 먹고 그건 맞는데 우리 인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류적으로 한번 크게 생각해 봅시다.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자꾸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은 굉장히 후합니다.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먹는 걸 싫어해 버리면 대사의 시작인 먹는 거가 안 돼 버리면 죽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먹으면 끊을 수 없게 이 먹는 즐거움을 끊을 수 없게 얼마만큼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냐면 저기 도파민 보이죠?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센 것이 나오냐면 여기 푸드 보이죠? 섹스 보이죠? 드러그 보이죠? 사실 뭐 섹스를 끊을 수 없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드러그는 마약이에요. 마약은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죠. 그때 나오는 도파민의 강력한 정도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게 조절이 안 돼. 왜? 중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먹으려고 산다. 이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중독되지 않게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먹는다, 소화한다, 이것을 조금 입의 기준이거든요. 입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무슨 기준으로 오늘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냐면요. 먹는다는 에너지원,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뭘 먹는다는 에너지원을 넣는다, 에너지원. 그리고 그것을 왜 넣었어? 에너지 내려고 넣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 두 개의 맥락으로 쳐다보면요. 대사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와 세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자, 먹는다 아니고 에너지원을 흡수시킨다. 자, 다음 보면 그래서 에너지원을 흡수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는 뭐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 대사하는데 얘는 세포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그래서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에서 에너지를 이용해요. 뭐 단백질, 핵산, 지방 등의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흡열 과정. 이화는 세포 호흡을 통해 탄수화물, 지방 등의 유기 분자를 통하여 분해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력은 알겠습니까? 되게 똑똑하신 분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한글인데
한글인데 이게 웬 일이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교수님 강의를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보고 설명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화 동화만 기억하시고 좀 더 쉽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요 이게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제 얼굴이 보이시는 분은 제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동화, 물질 대사, 우리의 대사는요, 동화와 이화,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동화는 뭐냐면, 동화된다. 동화된다. 뭐가 동화되는데, 먹은 거, 영양소가 대사를 통해서 동화, 뭐와 동화된다? 내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 즉 근육과 동화돼서 근육 세포로 되고 뼈와 동화되어서 뼈 세포가 되고 그다음에 피부가 동화돼서 피부가 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그것을 동화작용이랍니다. 그죠? 뭘 먹었어? 내가 영양소야. 막 갔어. 가가지고 어디에 붙었다? 뭐 근육에 붙었다. 그래서 내가 근육이 되었어. 그게 동화작용이죠. 내가 뭐 영양소가 들어왔어. 그래서 막 가가지고 어디를 간다? 피부에 갖다 딱 붙었어. 그래서 내가 피부가 됐어. 그게 동화작용. 아시겠죠? 쉽죠? 동화 똑같아진다. 동화 알겠죠? 우리 동화가 되는 거죠. 자, 이화작용은 뭐냐? 그래서 동화작용 중에서 저장까지도 동화거든요. 지방에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한 이 아이를 우리가 에너지원이 없을 때 떼서 써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빼와가지고 내가 태워서 에너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화는요, 분리작용,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저장되어 있던, 즉 동화되어 있던 것을 녹여가지고 내가 에너지로 쓰는 것을 이화작용이랍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설마 이해 안 되신 건 아니겠죠? 너무 어려운 이렇게 짜달실이 영어가 많은 이 아이 이렇게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동화와 이화를 이것도 간략하게 한 거예요. 막 설명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메뉴에 프로테인 보이죠? 프로틴,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카보 뭐예요? 탄수화물, 팻, 지방, 탄단지라는 대량 영양소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동화와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봐봐요. 지방만 있으면 대사라는 동화와 이화가 다 일어날까요? 동화와 이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태아에서 동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태아가 많이 먹어 피부도 생성돼야 되고 배도 생성돼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아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가 재생을 하지 못하면 뼈 세포는 2년마다 재생을 해야 돼. 재생 못하면 뼈 없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화와 이화인 대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량 영양소인 지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물질 대사가 될 것이냐? 그게 아니죠. 밑에 봐봐. 정말 많죠. 이 아이들이 뭐냐면 미세 영양소라는 아이들입니다. 미세 영양소.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사실 미세 영양소의 대사로 이루어진 아이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와 이화는 대량 영양소 플러스 미세 영양소, 미량 영양소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량 영양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대량 영양소는 좋은 영양소죠. 그죠? 입에 맛있는 거 말고 편의점에 가면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편의점에는 음식이 없다라는 책도 있듯이 우린 그런 걸 먹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걸 먹어줘서 동화와 이화를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죠. 그런데 봐봐요. 이 과정이 많죠. 이 과정에서 모두 찌꺼기가 생겨요. 공장이 돌아가니까 찌꺼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찌꺼기는 독소가 되고요. 이 독소가 쌓이면 병이 되죠. 그래서 한 번씩 독소를 배출시켜줘야 되죠. 독소는 림프로도 배출이 되지만 땀으로, 운동으로, 호흡으로 다 배출이 되거든요. 오줌으로, 똥으로 막 이렇게 그게 대사가 잘 되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 번씩 디톡스를 해주는 거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히 인풋과 아웃풋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블 X는요, 미량 영양소. 아까 탄단지 말고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탄단지,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소화시켜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죠. 미량 영양소, 특히 식물 내재 영양소까지. 그래서 우리가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거는 미량 영양소가 다량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끼 좋다, 우리끼 좋다. 우리도 우리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우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실험이 끝난 미국인 대상 아니에요. 일본인 대상 아니에요. 흑인 노랑머리 아니에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많이 들어있다 중심이 아니고 뭐라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효과를 냈다. 여기 동글동글동글 대조군 중간에 인체 적용 실험에 DNA 복구돼 있죠. 이건 더블 X를 8주간 먹었을 때 저 아이가 DNA 세포거든요. 세포가 동그랗게 회복을 했다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 거죠. 많이 들어있다. 우리께 좋다. 저게 아니요. 결과로 나와 있는 그런 종합 영양제를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결과를 확인하세요. 결과가 있나 없나 유무. 진짜 혈중 활성산소 감소 이건 끝났어요. 사실 ROS는 이게 활성산소 수치인데 사실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암 환자들이 ROS가 많이 올라가면 암이 확산됐다, 퍼졌다로 결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ROS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줄었다는 것은 암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고 어쨌든 혈중의 ROS가 줄었다는 결과도 들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 X를 꼭 같이 먹어줘야 되는 이유이면서 아니면 진짜 많은 영양소를 드셔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화의 끝없는 반복, 살아있는 동안 동화와 이화의 끝없는 반복이 일어납니다. 즉 대사를 계속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 푸드라는 게 있죠. 푸드 그림 보이죠? 이걸 음식으로 보지 말고 이제 뭘로 봐라고요? 영양소로 보자는 거죠. 이 영양소를 우리 몸에다 넣어서 셀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동화와 이화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는 여기 보면 막 그림 같은 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걸 만들어내는 근육도 만들고 피부도 만드는 게 동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에너지를 내는 걸 이화.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반복할 때 있어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동화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유일하게 동화작용. 동화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잘 관리하면 장수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에너지, 힘내는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에너지를 내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밸런스인 거죠. 그래서 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이 대부분 정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너무 중요한 이 인슐린을 한번 볼게요. 자, 인슐린을 물 대사에 이제 메인으로 또 원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래서 대사작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기 생산하는 곳이 장과 췌장입니다. 그래서 장은요, 흡수를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암만 좋은 거 먹어봐라. 흡수가 안 되면 꽝이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췌장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서 어디로? 혈관을 통해서 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 저장하죠? 지방세포 근육간에다 저장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저장 과정이 좁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단백질과 지방이 넘치는 음식을 우리는 한국인은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넘치는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게 이제 포도당으로 변하죠. 그죠? 장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럼 혈관에 포도당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을 만들던지 아니면 아까 저장을 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에너지원으로 쓰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어디를 저장하든지 어디에 쓰이든지 하냐면 인슐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동화하는 유일한 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빵 먹으면 빨리야 인슐린 나와. 인슐린이 막 쫓아나와요. 그럼 포도당하고 손을 탁 잡아요. 그래가지고 인슐린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가자 이렇게 인슐린 가자 포도당이랑 어디로 갈까? 이 세 군데로 갑니다. 간, 근육, 지방, 세포. 사실 첫 번째는 에너지로 쓰는 세포로 쓰지만 그 다음 잉여되는 아이들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 가요. 가가지고 자, 간에 글루코겐 상태로 저장이 된 걸 가장 빨리 뺏쓰기 때문에 간에 우선적으로 가죠. 그래서 문을 간이 똑똑똑똑 여보세요 간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에 있는 간이 문을 활짝 바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간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친구가 문 앞에서 물어봐요. 누군데? 이렇게. 서울 분도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가 확인을 해요. 건강한 인슐린인지 건강한 당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으면 문을 열어주는데 조건이 있죠. 내가 비어야 해요. 그 창구가 비어 있어야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쭈르르륵 들어옵니다. 그럼 다 들어오면 문을 딱 닫겠죠. 줄 서 있던 애들이 씨 끝났네 나 어디로 가? 그럼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근육으로 쫄래쫄래 갑니다. 근육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근육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또 물어보겠죠. 누구니? 그러면 나야 나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이인지 확인하고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서 또 쭈르륵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간도 다쳤어. 그럼 줄 서 있던 애들이 뭐지? 나는 어디가? 이러면 갈 데가 있지. 그죠? 자, 갈 데가 있지.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가요. 쫄래 지방으로 가서 문을 뚝뚝뚝 두드려요. 지방은 조금 후합니다. 좀 덜 비어도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정상 대사 과정입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막 많아지죠. 포도당이 많아져서 1차로 이렇게 대사가 다 끝났어. 근데 여러분 밥만 먹나요? 밥이 끝나고 나면 우리 뭐 먹어요? 어머, 과일 먹어야죠. 과일. 그래서 막 깎아가지고 제일 영양소 많은 부분 다 빼고 탄수화물이 많은 부분을 원시에서 또 먹어. 그리고 또 당이 싹 생겨가지고 또 혈관에 막 많아지죠. 일이 다 끝났는데 또 일을 시켜?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오늘 표동현 팀장님처럼 이게 추가 업무를 시키는 거야. 저분 너무 착하시죠? 너무 행복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마음이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열받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또 나갑니다. 또 나가가지고 야들아 가자. 그래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문을 두드려요. 간에게 문을 막 두드리니까 간이 뭐라 해요. 우리 과일만 먹는 게 아니죠. 커피숍 가면 뭐 먹어요? 빵 먹죠. 끝나고 나면 뭐 먹죠. 소화 과정이 끝나기 전에 자꾸 뭘 넣어.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간에 딱딱하면 간이 똑똑하니까 나야 알았어. 근데 우리 창구가 찼어. 안 돼. 이러니까 얘 한번 비는 거야. 한 번만 넣어줘. 나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넣어줘. 그러면 씨 하면서 문을 살포시 열어서 꾸겨서 딱 넣어요. 그게 뭐죠?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잉여. 지방간이 돼요. 그러면 지방 더 이상 진짜 나 이제 못해.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근육에 가요. 근육에 가서 또 꾸깃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근육 자리에 지방이 들어섰기 때문에 근육 소실, 근육이 좀 작아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형 근육이 돼요.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여기 완성하기 마지막 전이라 그게 없네요.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방형 근육은 여러분 인바디 있죠. 인바디제 보면 팔, 다리, 몸통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위에 거와 아래 길이가 같은 사람은요. 근육이 있는 만큼 다 써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긴 사람은 내가 가진 근육보다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통 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더 올려줘야 돼요. 근육이 일당 100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위의 길이에 비해서 아래 길이가 현저히 낮으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근육인데 난 근육인데 지방처럼 놀고 있어.
그게 지방이 근육화되어 있는 거예요. 즉 마블링이 굉장히 좋죠. 돼지고기라면 AA, 소고기라면 AAA 등급이 되는 그런 마블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바디 표를 보면서 그런 분들은 근육도 좀 빼줘야 돼요. 지방을 빼면서 근육이 같이 빼줘도 손실해도 괜찮아요. 근육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안내를 근육을 좀 잊어버려도 괜찮다. 근육 막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분 괜찮다고 지방도 튀어나와 있고 괜찮다고 좀 소실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육,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중요합니다. 지방세포에도 구격구격 막 집어넣는데 지방은 구겨 넣는 대로 구겨 들어가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막 뭘 하는데 자꾸 구겨 넣고 자꾸 구겨 넣고 내한테 뭘 자꾸 더 시키고 막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너 인슐린 너 못 받겠어 라고 합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돼요. 야, 오지 마 더 이상. 나 이제 화났어. 그래서 화난 그 인슐린 수용체가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도 계속 지가 비어도, 지가 필요해도 계속 저항해요. 싫거든, 짜증났거든, 화나거든, 이렇게 저항을 하고요. 지방세포는요, 저항을 하다가, 그 저항을 해서 튕긴 지방은요, 자기가 더 화를 내요. 그래서 화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 화난 인슐린. 요것도 뒤에 가야 되는데, 요 먼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화난 지방은요, 여기 페인 된다. 페인, 고통. 그래서 화난 지방은 염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발성이죠. 지방이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발성으로 염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다발성으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은 이걸 무슨 만성 염증 질환, 만성 통증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병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속 아프고 살을 빼야 돼. 살을 뺍시다. 근데 나 말랐는데 인바디나 다른 검사를 해서 마른 비만일 경우에는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뭐죠? 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대사가 안 되시는 분이니까 그걸 대사를 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달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인슐린이 이제 튕겼죠.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튕겨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자꾸 튕기면 세포는 굶고 있어요. 인슐린이 들어와야 에너지원이 되는데 인슐린을 저항했잖아. 근데 한 번 저항하고 두 번 저항하고 세 번 괜찮아요. 자꾸 저항하면 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없어. 그래서 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놈의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줘. 짜증나게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야, 나 너무 배고파 라고 뇌에게 이야기하고 뇌는 안 들어갔어. 이래서 다시 인슐린을 더 과다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과다된 인슐린은 들어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오갈 때도 없고 그래서 얘들도 굉장히 예민해서 화난 인슐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화난 인슐린과 그다음에 굶어 죽는 세포, 그러니까 힘은 없고 살은 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혈관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슐린이 막 많고 인슐린도 많고 당도 많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오줌으로 나가게 소변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당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소변으로 나가면서 온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환한 인슐린은 어떤 아이가 되냐면 이런 못과 같이 망치와 같이 혈관을 다 두드린단 말이에요. 혈관을 엄청 두드리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관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 혈관에 상처가 나면 어때요? 우리가 상처 나면 데일밴드를 붙여야 되죠. 그 데일밴드와 같은 효과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또 붙었어. 약간 끈적여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당이 또 붙어. 콜레스테롤이 상처가 다 나서야 LDL이 붙는 거거든요. HDL이 탁 떨어져 탁 떼서 가는데 그 전에 상처가 났기 전에 뭐가 붙어요? 뭐 지나가던 지방도 붙고 지나가는 영양소도 붙고 막 적혈구도 붙고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꺼워지죠. 관이 두꺼워져요. 안이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그게 치석처럼 혈관 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딱해져요. 그리고 혈관벽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고혈압, 고지혈이 고혈압이 되고 그리고 그게 당뇨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경화가 되는 그러니까 혈관이 경화가 되는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점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 기름 덩어리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떨어지지 못한 치석들이 딱딱하게 변하는 거죠. 나름 그들이 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살려고 혈관에 막 이렇게 터지기 전에 내가 막 발라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혈관 볼 수 없잖아요. 혈관을 못 보면 뭘 보면 돼요? 내 배 보면 돼, 배. 자, 배 한번 봐보세요. 만족스러워요? 배에 지방이 많다. 팔뚝에 지방이 많다. 등다리에 지방이 많다. 어디 지방이 많죠? 그럼 혈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환한 인슐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메가3와 레시틴이 혈관에 있는 지방과 아까 말한 콜레스테롤을 딱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싹 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시틴은요, 지방을 녹이는 천연 계면활성제죠. 그죠? 그래서 혈관에 들어가면 고지혈을 싹 없애줍니다. 너무 좋죠. 그 아이보다 좀 더 강력한 아이가 오메가3. 이 오메가3는 아까 말한 ADHD의 콜레스테롤 밸런스를 맞춰줘서 이 아이들을 잘 돌게 합니다. 그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왔죠. 마린 오메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마린 오메가. 마린 오메가 이게 또 뭔데? 이게 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클수록 오염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멸치보다 정어리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정어리 아니고 고등어 이런 애들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중금속 노출이 그래서 막 이 상어 이런 애들이 훨씬 중금속 노출이 축적이 많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축적을 가장 많이 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이게 중금속이 없는 작은 아이들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물성도 넣어서 파이토 마린 셀로 만들어서 특별히 아쿠아셀 기술을 더해서 자 우리 너희는 RTG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RTG 우리 옛날부터 RTG였거든요. 1세대가 TG, 2세대가 EE, 3세대가 RTG인데 이제 4세대가 아쿠아셀입니다. 우리는 RTG는 아니고 아쿠아셀이 찌면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건데 RTG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선 저기 봐봐요. 옆에 이 아이 이렇게 잘 녹아서 흡수율이 몇 배? 오른쪽 위에 6배. 2의 6배입니다. 6배가 더 빨리, 더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어도 6알을 먹은 효과가 나는 거죠. 경제적이죠. 이 아이와 우리가 또 이 아이 뭐 11월 2일 날 프로모션 하죠. 겟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아이가 혈관을 잘 잡아줍니다. 혈관을 아까 통모인 혈관을 잘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 관리를 요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환한 인슐린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환한 인슐린 이 인슐린을 환한 인슐린을 워워시켜주고 쥐어짜서 일을 하게 한 췌장을 도와주는 아이가 글리코다운입니다. 글리코다운이 들어가면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자, 바나나 잎에서 추출한 이 글리코다운인데 이 바나나 잎이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잎이 잎의 추출물은 코르솔산이 있는데 이 아이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식후에 혈당을 어떻게 낮춰주냐 단당으로 잘리는 것을 워워 시켜줘요. 자, 한꺼번에 단당이 몰리면 한꺼번에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고 한꺼번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식사 시간이 아닌 야식 시간에 심지어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서 애들이 쥐어 짜져서 야근하는 애들이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가서 인슐린 대신으로 쓰이기도 하고 췌장을 조금 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성분인 코르솔산도 너무나 괜찮은데요. 이 옆에 부원료들이 아주 끝내줍니다. 몸에 좋으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 모두 다 우리가 인슐린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보면 나이아신 있죠. 자, 나이아신. 이 나이아신은 뭐 하는 아이죠? 혈관을
나이아신이, 어이구야, 제가 적어놓은 거. 어디 갔죠? 자, 그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와주고요. B6는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이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안 좋죠. 나이아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혈관을 지나가는 길을 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E는 항산화 시켜줘요. 혈관 항산화를 시켜줘요. 아까 스크러치 나는 걸 좀 덜 나게 해주는 거죠. 크롬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문 꼭꼭 걸어 안 갔잖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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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애들 살살 달게 해요. 그래서 살살 달게 해서 문을 열어보자. 얘야, 얘야. 그렇게 열어보기도 하고요. 정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농을 생각해 보세요. 농이 한 짝짜리 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뭘 집어넣으려면 큰 걸 못 넣죠. 그런데 크롬이 들어가는 순간 문이 12짝짜리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확 이렇게 열면서 훅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싹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먹으면 사실 이거는 일반인이 먹어도 좀 살이 빠집니다. 실제로 뱃살도 좀 빠집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살이 잘 안 쪄요. 그래 이거 믿고 많이 먹지는 마세요. 그리고 셀레늄은요, 운반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없네요. 인시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해조류예요. 해조류. 그 미역 같은 거예요. 그 미역 같은 아이는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줘가지고 내가 먹은 단당이 많다면 좀 천천히 흡수되도록 췌장이 천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먹으면 우리 내당능 장애 그리고 우리가 그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 꼭 같이 넣으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지수, GI 지수라는 것이 좀 낮은 것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GI 지수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 산업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입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영양소에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이 대사의 기본입니다. 먹는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못 찾으면 어디서 찾으면 돼요? 우리 더 초이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한 끼, 두 끼 안 먹고 바리키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은요, 중독의 위험이 굉장하니까 중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허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허기. 자, 여러분 배가 고프죠? 가짜 배고픔이 있고 진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을 어떻게 알고 진짜 배고픔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먹을 때 뭐가 나온대요? 도파민이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싶잖아. 내가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먹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야,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과식을 하게 되는 거고 폭식을 하게 되죠. 한 번씩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멈출 수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뭔가 그게 먹고 싶다가 진짜 배고픔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런데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요. 나는 단 게 먹고 싶어. 막 씹고 싶어. 그 다음에 난 짠 게 먹고 싶어. 막 튀긴 게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진짜 배고픔은 뭐라도 먹으면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파야 돼요. 근데 뭘 먹었는데도 아니야 이거 말고 더 매운 거, 더 단 거 막 이렇게 하는 건 가짜 배고픔 내가 중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약 중독에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 그때마다 넌 배가 고프지 않아. 넌 배가 고프지 않아. 자자 우리. 아니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고 나면 배고픔이 싹 사라집니다. 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은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배고픔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짜 배고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만은 정말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만은 아까 뭐라 했어요? 만성 통증 질환, 만성 염증 질환, 질환이라 했어요. 그러니 다이어트는 살 뺀다. 아니요. 뭘 해야 된다?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개념에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자. 우리 치료하자. 치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다이어트가 돼야 돼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죠? 대사가 잘 되는 다이어트. 면역이 올라가는 다이어트.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지는 다이어트.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성격을 바꾸는, 그래서 근육을 올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호르몬이 좋아져야 우리가 정상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정신 못 차리고 막 중독이 되고 미치도록 먹고 막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그거는요 호르몬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렙틴, 그레닌 다 알잖아요. 렙틴은 식욕 억제, 그레닌은 과식 초래,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나와야 돼요. 둘 다 안 나오면 못 먹습니다. 그레닌은 먹어 사인이고, 렙틴은 그만 먹어 사인이에요. 보통은 뭐가 잘못되냐면 렙틴이 잘못됐어요. 그만 먹어라는 사인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먹어. 이 아이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짜 배고픔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위에서 사인합니다. 위에서 배고픔은. 그래서 위에서 탁 나와요. 렙틴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에서 나와요. 지방에서 이제 그만. 야, 이제 그만 다 찼다니까. 그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렙틴이 언제 나오냐? 식후 20분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해라. 뭐 많이 씹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밥을 많이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저 폭식을 하고 속도 걸면 엄청 빨라요. 속도가 빨라야 폭식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먹고 뭐 20분 안에 뭐 몇 인분을 먹어 해치고 나면 이제 배가 잡아 째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렙틴이 엉망이 돼가지고 더 먹고 싶어요. 미치죠. 그런데 천천히 먹으면요, 얘가 그만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 천천히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주는, 우리가 제대로 된 다이어트, 즉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키의 식단 계획표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를 잘 속여야 돼요. 바디키를 먹었다는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디키는 다 들어가 있어요. 반찬도 들어가 있고 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질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때요? 안 먹었다, 못 먹었다는 이런 입에 감정이 실어가지고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입에 이야기를 듣지 마요. 그러면 충분히 이 아이를 먹었다. 내 몸을 속여야 되거든요. 충분히 먹었다 해서 20분이 지나고 나 배 안 고파요.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해봅시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디톡스나 바디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디톡스나 바디키를 해서 우리가 정상으로 돌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더블 X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동화 이화를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게 있는가?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디키를 해야 되는 바디키, 우리가 다이어트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덧치기 전에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고, 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지켜내야 합니다. 적정 체중을.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은 자기가 일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에 일을 하게 하는 야식을 한다. 뭡니까? 야식에는 그러니까 오바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야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야근, 언제가 이 친구는 야근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봐봐요. 인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맞추어도 저 살이 안 찌거나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체 시계. 요 인체 시계를 발견해 갖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2016년에. 먹는 시간만 지키는 것을 이걸 발견해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 그만큼 정확한 거죠. 자, 여기서 인체 시계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신진대사의 과정, 즉 재생의 과정입니다. 아까 스크러치난 우리 혈관도 좀 재생해야 되고, 내 호르몬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근육도 좀 만들고 뭐 다 재생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줘야 하는데, 이때 먹으면 애들이 전부 미치는 거죠. 일을 얼마나 시키냔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8시 이후에 섭취는 대사를 파괴합니다. 절대로 야식 먹다고 돈 쓰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 돈 쓰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시간엔 먹지 맙시다. 이것만 지켜도 진짜 건강해져요. 그러면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아침 식사는 요즘 안 좋다고 하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배출에도 영양소는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의 뭐 사과 반쪽에 뭐 바나나 반쪽에 우유 한 컵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도 바디케 하나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고 그다음 더블 X 먹고 맨즈팩 하나 딱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배출에 충분한 영양소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배출. 자, 배출이 되어야 뭐가 되는 비어야 정확하게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착착착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우리가 888을 지키자. 아시겠죠? 888만 지켜도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동화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뭘 늘려야 돼요? 요거 보이 딱 알겠죠? 근육. 오른쪽에 있는 아이씨 몸 좋죠? 어메, 저런 몸을 갖고 싶죠? 아니에요. 저 몸은 남자 몸이에요. 왼쪽에 있는 여자 몸을 가져야 돼요. 자, 왜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서 뭘 해야 된다? 근육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 근육은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좀 있는 상태가 돼야 근육을 잘 만듭니다. 우리가 다 컸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야 근육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갖고 있으면 이 호르몬이 또 잘 나오고요. 호르몬이 또 잘 나오면 근육이 또 잘 생겨요. 엄청 서로 도와주는데 자, 이 아이를 만드는데 핵심은 뭐냐? 나는 단백질 안만 먹어도 안 되더라. 그죠? 운동 안만 해도 피곤만 하더라. 진짜 있어요. 진짜. 우리 인바디 표시 보면요. 내가 근육량도 작고, 프로틴 양도 작고, 절다이다. 그렇게 되면요. 그냥 안만 운동해도 피곤하기만 해요. 근육도 안 만들어지고. 그건 뭐다? 자, 장이 문제입니다. 우리 장에는요. 근육을 잘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잘 만들어내는 장애. 근육을 잘 만들어내게 하는 아이 이름하야 단쇄 지방산.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단쇄 지방산만 잘 나오면 대사는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단체 지방산만 잘 나오면 살 안 쪄요. 그러니까 당뇨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뭘로 만드냐? 유산균과 식이섬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듭니다. 그 기전은 여러분의 스폰서 또는 내 선생님, 유 선생님, 뭔지 알죠? 네이버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엄청 많이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단체 지방산, 유산균과 식이섬유, 기전을 그렇게 보시고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를 종류별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맞춤으로 내한테 딱 맞는 걸 먹으면 너무나 효율적으로 좋겠죠. 너무나 효율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자, 단세지방산이 하는 역할은요. 시 많아요. 브루비산, 트리설, 브루비산, 샨샨산 이렇게 만들어서 장을 청소를 잘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아주 좋게 합니다. 그렇게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T세포구나 뭐 이런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암세포, 자가사멸 어떻게 얘네들이 막 폭탄을 스스로 안고 자살을 해요. 너무 괜찮죠. 그게 단세지방산의 역할입니다. 렙틴 분비 증가로 비만 억제 얘를 계속 먹으니까 조금 배가 안 고파 이런 거 있잖아요. 적게 먹어.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전 진짜 폭식의 대마왕입니다. 폭식 그리고 과식의 대마왕입니다.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2번이거든요. 2번을 먹고 난 다음에 폭식을 별로 안 해요. 저도 놀라워요. 자, 그리고 활성산소, ROS 제거, 우와, WX하고 비슷하죠. 장에서 한 번, 세포에서 한 번. 끝났죠? 그래서 염증 및 통증 완화도 됩니다. 끝났죠? 이 단세지방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쉽게는 안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꼭 식이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균과 함께 식이섬유. 우리 식이섬유 종류 많죠? 그래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너무 좋은 유산균들이 많잖아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여성 유산균, 남성 유산균, 질 유산균, 어린 유산균, 성장 유산균, 면역 유산 너무 많아요.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유산균들은요, 센 아이들끼리 넣어놓으면 기싸움을 해요, 서로. 잡아먹는다는데 서로 잡아먹어가지고 원래 내한테 있는 좋은 것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 장에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서 협업을 잘해서 장의 환경을 좋게 해서 뭘 만든다? 단세지방산도 만들고 대사도 만들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대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이미 검증해서 내장을 AI가 5주간 박사님, 석사님이 모여가지고 내장에 AI를 만들어서 복제를 해갖고 그 AI가 막 다 잘하게 해서 박사님, 석사님 다 붙어가지고 막 연구를 5주 동안 해가지고 그래갖고 요거 드세요. 당신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해준 게 이 번호 중에 하나. 다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싸웁니다, 서로. 그래서 이걸 검사를 딱 해서 이거 먹으면서 유산균, 식이섬유 딱 먹으면 되죠. 여러 개 드시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딱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사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대사는 진짜 중요한 원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원활하면 비만, 호르몬 모두 원활합니다. 그래서 잘 자고 굿슬립, 그 다음에 잘 먹고 좋은 뉴트리션, 그 대사가 원활되게 영양소를 많이 넣어줍니다. 오케이? 인슐린을 살리는 거. 그래서 글리코다운은 당뇨가 걱정되거나 당뇨가 이렇게 있으신 분이 먹는 거다. 노. 예방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일라라는 프로모션 뭐가 따라 들어와요? 오메가를 사시면 글리코다운이 따라옵니다. 이걸 왜 묶어놨을까요? 상생하기 때문에. 이게 대사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놨어요. 한국 아메이는요. 함부로 같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이렇게 뭔가 도움되는 걸 같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 프로모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제가 PPT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잘못돼서 총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반드시 나에게 좋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 그리고 팩 하나, 더블 X가 들어있는 팩 하나 드시면서 우리가 대사를 원활하게 잠 잘 자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찌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여러분 100세도 120세에도 9988 234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지켜내야 경제를 지켜낼 수 있고요.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방법은 건강을 잃는 거라 하죠.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서 우리가 멋진 비즈니스도 해내고 다른 분의 건강을 지켜주어서 그들의 경제를 지켜주는 멋진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경제를 지켜주는 멋진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대사임으로 지켜냅시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